30분 이상 걸어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 소외 지역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이 기본 요금 1,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희망 공약 들어봤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3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7만여 명에게 1년에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동안 충남 각 시군마다 다른 앱으로 사용했던 지역 화폐를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역 화폐 광역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노인들만 남은 농촌 마을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큰 문제점입니다. 네, 청양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 택시를 도입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청양군 화성면의 한 농촌 마을. 젊은이들은 외지로 대부분 떠났고 남은 건 70대 이상 노인들 뿐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건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 저는 띠실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띠실마을까지의 거리는 1.2km.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는 18분, 어르신들은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마을에서 1km 범위 안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 곳을 버스 서비스 사각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청양 군내만 버스 서비스 사각지역은 56곳이나 있고 충남 전체는 610곳에 달합니다. 청양군이 농촌 지역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꺼내든 건 바로 행복 택시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서비스 대상인데 한 달에 8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도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요금인 1,5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대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은 여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행복택시 타면은 7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청양군 행복택시가 운행되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이용객은 3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청양군은 호응이 좋은 만큼 행복택시 이용 횟수를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신에서는 청양군의 행복택시와 같은 공공형 택시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 충남도는 버스 서비스 사각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택시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에서는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네, 충남방송이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서산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무분별한 외곽 확장 이런 정책보다는 현재는 지금 우리 선진국에 있는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잘 살려서 현 도심지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인 발전 방책을 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서산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화적인 측면을 내세울 수 있는 공약,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야 의원들께서 그 갈등을 가지고 말고 서로가 협조해가지고 딴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그 서산시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대산이 가까움으로써 우리가 진짜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시내에서 살지만 아파트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좀 어떻게 좀 그 대산이라든지 그 공업단지에서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그 인접 시군과 연계된 관광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 가로림만 국가 정원이라든지 또 자몽 저수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그 국민들이 서산 지역을 찾는 그런 것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정을 해줘서 그 올해 장사하신 분들이 나가실 때 자기 아는 분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이런 재량권을 주셔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이 동부시장의 세대교체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동부시장의 수건을 좀 이루어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이 그 주차장면이나 현대화산업이나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동부시장이 전국에 제일 가는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주차장이 된 지가 한 14년 채 됐는데 이거를 더 확장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되시는 분께서는 저희 그 시장의 그 주차장 좀 확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옥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 좀 이번에 좀 개발 좀 해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동부시장이 더 좀 깨끗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비 패턴이 굳어진다면은 동부시장은 그야말로 참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문제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그 공약으로 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28일 도내 15개 시군, 시장 군수들과 청년 희망카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충남도 내 23세부터 25세 청년 7만여 명에게 1년에 3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청년 희망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구직 준비와 문화활동,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지역의 모든 지역화폐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28일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충남 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화폐 플랫폼은 모두 4개로 각 시군은 별도의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앱 하나에서 모든 시군의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역 플랫폼 구축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무려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심상치 않았던 감기약 품귀 현상이 여전한데요. 요즘 동네 약국마다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럽 감기약은 찾기가 더 어렵고요. 호흡기 질환 전문 의약품도 품절되면서 처방까지 바뀌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18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기약 생산 확대 등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약사의 24시간 공장 가동을 독려하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까지 풀었지만 주문 물량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 치료로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예고됐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마스크와 자가검사 키트에 이어서 이제는 감기약 대란까지 되풀이된 건데요. 방역 당국의 뒤늦은 대처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어가 인구 감소로 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어류 양식장 종사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어류 양식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 어류 양식장 경영체 수는 88개로 106개였던 전년보다 16.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어류 양식장 종사자 수도 248명에서 200명으로 19.3% 줄었는데요. 전국 어류양식장의 경영체가 지난해 1,538개로 전년 대비 3.9% 줄었고 종사자 수는 4,860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도내 양식장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년간 도내 어류양식장 경영체와 종사자 수도 각각 59%, 46.3% 감소했습니다. 도내 어류양식장 경영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어촌 고령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 어류양식장 경영체와 종사자도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내 어류양식장 관련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지난해 도내 어류양식 생산액은 517억 원으로 전년 생산액 301억 원보다 21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생산액이 증가한 이유는 충남 지역의 주된 어류양식종인 조피볼락의 지난해 가격이 1kg당 7,926원에서 12,531원으로 58%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조피볼락은 주로 충남과 경남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최근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경남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어류양식장의 생산액이 증가한 만큼 어류양식장이 소멸되지 않도록 귀여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인 충남도 꿈드림 청소년단을 운영합니다. 충남도 청소년 정책팀의 김진철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지난 25일에 충남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위촉됐는데요. 어떤 기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꿈드림단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지난 25일 2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꿈드림 청소년단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도와 15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선발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1년입니다. 네, 충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들의 권리 옹호 환경을 조성하고 의견 수렴에 이어 관련 정책 발굴 및 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및 시설 확대, 급식비 지원 방식 개선, 청소년의 사회성과 경제능력 발달 수업,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 및 제도적 방안 마련, 교육 및 자립을 위한 교육수당, 제도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을 통해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정책의 발굴과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충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청소년 정책팀 김진철 주무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